이곳은 방콕의 대형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입니다. 한때 K 브랜드들의 성공적인 판매처로 유명했던 이곳이 지금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최근 태국에서 일어난 벤코리아 운동의 여파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이 운동의 주역이었던 한 젊은 디지털 마케팅 팀장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왔습니다. 그는 사내팀 SNS에서 10만 팔로워를 보유한 영향력 있는 인플루언서였고 쇼피의 최연소 팀장이었죠. 우리 태국의 디지털 주권을 되찾자며 목소리를 높이던 그가 우연히 만난 한국 IT 기업의 임원에게 충격적인 진실을 듣게 됩니다. 그 진실은 그의 인생관을 완전히 바꿔놓았다고 하는데요. 과연 그는 어떤 이야기를 듣게 된 걸까요? 사연 바로 들으러 가시죠. 구독,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태국 최대 이커머스 플랫폼 쇼피의 디지털 마케팅 팀장 수파차이 통눈입니다. 올해 27살, 방콕 출신이고 치앙마이 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했어요. 대학 시절부터 SNS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디지털 마케팅의 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답니다. 사실 처음부터 제가 이 길을 걸으리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고등학생 때는 그저 평범한 학생이었죠. 하지만 대학교 1학년 때 우연히 시작한 SNS 활동이 제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당시 태국의 전통 의상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제 게시물이 입소문을 타면서 팔로워가 급증하기 시작했죠. 제가 쇼피에 입사한 건 2년 전이었죠. 재작년 신입으로 들어와 올해 초 팀장이 되었습니다. 회사 역사상 최연소 팀장이라는 타이틀도 얻었고요. 제 SNS 팔로워는 현재 10만 명을 넘었어요. 마케팅계에서는 제법 영향력 있는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되었답니다. 처음 입사했을 때만 해도 저는 한국 기업들을 존경했어요. 그들의 마케팅 전략과 디지털 트렌드를 열심히 배우려 노력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불편한 감정이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우리 시장을 점령해가는 모습을 보면서요. 하지만 요즘 저는 많이 화가 나 있어요. 우리 태국 시장을 장악하려는 한국 기업들 때문이죠. 특히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독식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우리 쇼피만 해도 전체 매출의 40%가 K브랜드에서 나오고 있어요. 현지 브랜드들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죠. 태국은 한국의 식민지가 아닙니다. 지난주 제 SNS에 올린 글이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어요. 24시간 만에 공유 5만 건을 돌파했죠. 댓글란에는 공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통누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도 이제 깨어나야 해요. 한국 기업들의 갑질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태국 브랜드를 살립시다. 드디어 누군가 이 문제를 지적해 주셨네요. 이런 반응에 고무된 저는 더욱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며 캠페인을 준비했죠. 주말에는 태국 로컬 브랜드 대표들을 만나 인터뷰도 진행했어요. 우리가 만든 시장을 그들이 가져가고 있어요. 이대로 가만히 있을 순 없죠. 저는 매일 새로운 캠페인을 기획했습니다. 해시태그 벤코리아, 해시태그 노모얼 코리아 해시태그를 만들어 퍼뜨렸고 바이타이, 세이브 타일랜드 캠페인을 시작했죠. 제 영향력을 10분 활용해 태국 로컬 브랜드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했어요. 회사에서도 제 활동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몇몇 임원들은 통눈이 우리 회사의 미래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죠. 심지어 CEO도 제 캠페인에 관심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그 효과는 즉각적으로 나타났습니다. K브랜드들의 매출이 눈에 띄게 감소하기 시작했어요. 한 달 만에 20%가 넘는 매출 감소를 기록했죠. 반면 태국 로컬 브랜드들의 매출은 상승세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보세요.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걸 증명했잖아요. 회사 경영진 회의에서 저는 당당하게 발언했습니다. K브랜드와의 파트너십을 축소하고 로컬 브랜드 육성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자고 제안했죠. 제 제안은 큰 호응을 얻었고 회사의 새로운 전략 방향으로 채택되었어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를 사러 갈 때면 사람들이 알아보고 인사를 건네왔습니다. 통누님, 당신 덕분에 용기를 냈어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벅차올랐죠. 저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어요. 이런 성과들이 쌓이면서 저는 더욱 자신감에 넘쳤습니다. 제가 옳았다는 확신, 제가 태국 이커머스 시장을 바꾸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찼죠.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스스로에게 말했답니다. 수파차이, 넌 정말 대단해. 이제 곧 모두가 너의 성견지명을 알아볼 거야. 태국 주요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디지털 시대의 젊은 혁신가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실렸죠. 저는 그 기사를 제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제 자만심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 것인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를 지금 생각하면 그때 저는 그저 오만한 아이에 불과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곧 현실은 제게 혹독한 교훈을 가르쳐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훈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답니다. 사실 벤코리아 운동은 제가 시작한 것은 아니었어요. 올해 초부터 태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시작된 움직임이었죠. 처음에는
한국 입국 심사 과정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는 한 태국인의 SNS 게시물이 화제가 되면서였답니다. 그 후 비슷한 경험담들이 하나둘 공유되기 시작했고 이는 곧 한국 제품 불매 운동으로 확산되었어요. 특히 MZ세대 사이에서 급속도로 퍼져나갔죠. 우리를 무시하는 나라의 제품은 사지 말자는 구호가 젊은이들 사이에서 공감을 얻었답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 운동을 지켜보기만 했어요. 하지만 평소 이커머스 시장에서 한국 브랜드들의 독점적 지위에 대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기에 이 움직임이 우리 태국 브랜드들에게 기회가 될 수 있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저는 제 영향력을 활용해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한 불매 운동을 넘어 태국 브랜드들의 성장 기회로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때부터 제 SNS는 벤코리아 운동의 주요 채널 중 하나가 되었답니다. 제 SNS 영향력이 커지면서 벤코리아 운동은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해시태그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하나의 사회 현상이 되어버렸죠. 해시태그 벤코리아, 해시태그 노모얼 코리아는 매일 수만 건씩 생성되었고 젊은 층을 중심으로 급속도로 퍼져나갔어요. 태국 브랜드의 기회를, 우리의 시장은 우리가 지켜야 합니다. 제가 매일 아침 올리는 포스팅은 즉각적인 반응을 얻었죠. 특히 20대들의 호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저를 태국 디지털 경제의 수호자라고 부르기 시작했답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에 커피숍에 들르면 젊은 직원들이 반갑게 인사를 건네왔어요. 통루님 덕분에 우리도 용기를 냈어요. 이제 한국 카페는 안 가요. 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죠. 한국 브랜드들이 가진 시장 점유율 알고 계신가요? 화장품 시장의 65%, 패션 시장의 45%, 식품 시장의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브랜드들은 모두 사라지고 말 거예요. 데이터를 활용한 제 포스팅은 더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통계 수치로 보여주니 사람들의 위기의식이 더욱 고조되었죠. 저는 매일 새로운 데이터를 발굴하고 분석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인포그래픽으로 만들어 공유했답니다. 주말에는 방콕 시내의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현장 취재도 했어요. 한국 브랜드 매장은 늘 붐비는데 태국 브랜드 매장은 한산한 모습을 사진으로 찍어 SNS에 올렸죠.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이대로 괜찮으신가요? 라는 글과 함께요. 회사 내부에서도 변화의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쇼피 태국의 고위 임원들은 한국 브랜드들과의 파트너십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보고서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죠. 현재 우리 플랫폼의 수수료 수입 중 40%가 한국 브랜드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의존도예요. 로컬 브랜드들을 육성하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케팅팀 회의에서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발표했어요. 제 주장은 설득력이 있었고 경영진도 고개를 끄덕였죠. 그 결과 한국 브랜드들에 대한 마케팅 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결정되었답니다. 이제 태국 브랜드들의 시대가 올 거예요. 우리가 그들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저는 태국 로컬 브랜드들을 위한 특별 프로모션을 기획했어요. 프라우드 투 비타이 캠페인을 론칭하고 로컬 브랜드들에게 파격적인 수수료 할인을 제공했죠. 동시에 SNS에서는 태국 브랜드들의 우수성을 적극적으로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매주 태국 로컬 브랜드의 성공 스토리를 발굴해 소개했어요. 방콕 외곽의 작은 공방에서 시작해 전국적인 브랜드로 성장한 가방, 제조업체, 할머니의 레시피로 시작해 현대적인 간식 브랜드가 된 과자 회사 등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쏟아져 나왔죠. 우리 태국 브랜드들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어요. 단지 기회가 없었을 뿐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에게 기회를 줄 때입니다. 제 캠페인은 예상 이상의 성과를 거뒀어요. 로컬 브랜드들의 매출이 크게 증가했고 새로운 셀러들도 속속 입점하기 시작했죠. 그들은 저를 태국 이커머스의 영웅이라고 불렀답니다. 주요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디지털 시대의 젊은 혁신가라는 제목으로 제 이야기가 실렸죠. 저는 그 기사를 제 사무실 벽에 걸어두었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어요. 특히 물류팀에서 먼저 경고음을 울렸죠. 통룬 씨, 한국 브랜드들이 철수하면 물류 시스템 운영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들의 물량이 없으면 규모의 경제가 깨질 거예요. 재무팀에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광고 수익이 전체의 35%를 차지합니다. 이것을 한 번에 포기하면 회사 재정에 큰 타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우려를 무시했습니다. 제 확신이 너무 강했거든요. 오히려 반대 의견을 내는 동료들을 친한파라고 비난하기도 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행동이었어요. SNS에서 제 영향력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팔로워 수는 15만을 돌파했고 제 포스팅은 항상 트렌딩 토픽에 올랐죠. 사람들은 제 말 한마디 한마디에 열광했고 저는 그 관심이 달콤했답니다. 우리는 이제 시작입니다. 태국의 디지털 주권을 되찾을 때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매일 밤 새로운 콘텐츠를 만들면서도
피곤하다고 느끼지 않았어요.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이 저를 움직이게 했거든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습니다. 제가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지를. 결국 그 대가는 생각보다 빨리 그리고 혹독하게 찾아왔답니다. 제가 그토록 확신했던 것들이 모두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열정적으로 벤코리아 운동을 이끌어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회사 CEO의 긴급 경영진 회의 소집이었어요. 평소라면 저도 참석했겠지만 이번에는 초대받지 못했죠. 회의가 끝난 후 제 상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찾아왔어요. 통눈, 좋지 않은 소식이야. 이번 분기 실적이 반토막 났어.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태국 로컬 브랜드들의 매출은 증가하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곧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됐죠. K 브랜드들의 철수로 인한 손실이 너무 커. 광고 수익은 65% 감소했고 전체 거래액은 45% 줄었어. 로컬 브랜드들의 성장으로는 이 갭을 메울 수가 없어.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 브랜드들이 우리 플랫폼을 떠나 경쟁사로 이동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들이 가진 충성 고객들도 함께 움직였죠. 통눈, 너도 알잖아. 우리 플랫폼의 주요 트래픽이 K 브랜드 팬들이었다는 걸.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비난했던 한국 브랜드들이 사실은 우리 플랫폼의 핵심 동력이었던 거죠. 그들이 떠나자 전체 생태계가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물류팀의 우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물동량이 급감하면서 물류 운영 비용이 크게 증가했어요. 규모의 경제가 무너진 거죠. 이는 곧 로컬 셀러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답니다. 통눈 씨가 주도한 캠페인 때문에 우리 회사가 위험해졌어요. 디지털 경제의 수호자가 아니라 파괴자네요. 동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존경의 눈빛이었는데 이제는 원망의 시선을 보내더군요. 심지어 제가 지나가면 수군거리는 소리도 들렸답니다. 위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회사의 내부 메일이 전달되었습니다. 실적 부진으로 인한 조치들이었죠. 2024년도 상반기 성과급 지급 보류 안내, 연말 승진 심사 기준 강화 및 인원 축소. 메일을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디지털 마케팅팀의 실적이 전년 대비 60% 수준에 그쳤다는 내용이었죠. 특히 저희 팀은 리스크 매너지먼트 대상 부서로 지정되었답니다. 통눈, 팀 구조를 조정해야 할 것 같아. 신규 채용은 전면 중단하고 기존 인원도 재배치가 필요해. 상사의 말은 청천벽력 같았어요.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최연소 팀장 자리는 이제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어버렸죠. 회사는 제 포지션을 디지털 마케팅 매니저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었답니다. 하지만 더 마음이 아픈 건 함께 고생한 팀원들의 실적 평가가 모두 저조했다는 거예요. 그들의 연말 승진과 성과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거죠. SNS에서도 변화가 감지되었어요. 예전에는 제 포스팅에 항상 긍정적인 반응이 넘쳤는데 이제는 비판의 목소리가 늘어나기 시작했죠. 통눈님의 무책임한 캠페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어요. 우리 회사가 폐업 위기에 처했어요. 책임져 주실 건가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그토록 돕고자 했던 로컬 셀러들의 원망이었어요. 물류비 상승으로 인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폐업하는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그들의 분노가 저를 향하기 시작한 거죠. 저는 매일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제 책상 위에는 매일같이 쌓이는 실적 보고서와 구조조정 계획서가 놓여 있었죠. 한때 제가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던 디지털 시대의 영웅이라는 타이틀이 이제는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운명처럼 한 통의 메일이 도착했답니다. N사의 엘서비스 수석부사장님과의 미팅 요청이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몰랐습니다. 이 만남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리라는 것을. 뜻밖의 메일은 평소처럼 업무를 시작하던 월요일 아침에 도착했습니다. N사 태국 법인으로부터 온 공식 미팅 요청이었어요. 처음에는 스팸 메일인 줄 알았죠. 하지만 회사 공식 도메인으로 온 메일이었고 수신자에는 저 외에도 여러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었답니다. 쇼피 태국의 디지털 마케팅 현황 및 향후 협력 방안 논의. 미팅의 주제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반갑지 않은 자리였겠지만 당시 우리 회사의 실적 부진을 고려하면 거절하기 어려운 자리였죠. CEO도 참석을 독려했고요. 미팅 장소는 N사 태국 법인이었습니다. 처음 로비에 들어섰을 때 놀랐어요. 예상과 달리 태국어로 된 안내문이 가장 먼저 보였고 직원들의 80% 이상이 태국인이었거든요. 통눈 씨, 환영합니다. 저는 N사 엘서비스의 김준호 수석 부사장입니다. 첫인상부터 달랐어요. 완벽한 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모습에서 진정성이 느껴졌죠. 나중에 알고 보니 그는 15년째 태국에서 근무 중이었고 태국 정부로부터 공로상도 받은 분이었답니다. 오늘은 통눈 씨의 의견을 듣고 싶어서 모시게 됐습니다. 최근 벤코리아 운동에 대한 통눈 씨의 인사이트가 저희에게도 큰 공부가 되었거든요. 의외의 말이었어요. 비난이나 책망을 예상했는데 오히려 제 의견을 듣고 싶다니요. 김 부사장은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통눈 씨가 지적한 것처럼
우리 한국 기업들이 태국 시장에서 너무 빠르게 성장했던 것 같아요. 그 과정에서 현지 기업들과의 상생을 좀 더 고민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그가 보여준 자료들은 저의 생각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어요. N사가 태국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 인재 육성 프로그램, 스타트업 투자 현황, 현지 개발자 채용 비율 등 제가 전혀 몰랐던 이야기들이었죠. 지난해에만 200명의 태국 청년들이 우리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IT 전문가로 성장했습니다. 올해는 그 규모를 2배로 늘릴 계획이고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SNS에서 비난했던 높은 수수료 정책의 실체였어요. 그 수익의 대부분이 태국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재투자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받는 수수료의 60%는 태국의 디지털 생태계 발전을 위해 사용됩니다.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보안 시스템 개발, 인재 육성 등이에요. 제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편협한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보고 있었는지 깨달았거든요. 사실 이번 미팅을 요청한 것은 통룬 씨와 함께 새로운 협력 모델을 만들어보고 싶어서입니다. 김 부사장의 제안은 의외였어요. 한국과 태국 기업들이 윈윈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을 함께 개발해보자는 거였죠. 우리는 기술과 노하우를 가지고 있고 태국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시장과 인재들이 있습니다. 서로의 강점을 살리면 더 큰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미팅은 4시간 넘게 이어졌어요. 그 시간 동안 저는 한국 기업들의 진정성을 조금씩 이해하게 되었죠. 그들은 단순히 시장 점유율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태국의 디지털 생태계 자체를 발전시키려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회사로 돌아오는 길,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왔던 것들이 모두 흔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상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처음으로 제 SNS에 올렸던 글들을 하나하나 다시 읽어보았습니다. 제 글이 얼마나 편향되고 감정적이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실을 왜곡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죠. 이제 저는 결심을 해야 했습니다. 제가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바로잡고 새로운 시각으로 상황을 바라볼 용기가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첫걸음을 내딛어야 할 때였답니다. N사와의 미팅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김 부사장이 들려준 이야기가 사실인지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기업들의 태국 내 활동을 자세히 조사하기 시작했답니다. 처음 발견한 것은 디지털 팜 타일랜드 프로젝트였어요. N사가 2년 전부터 태국 북부 지역에서 진행하고 있는 농촌 디지털화 사업이었죠. 치앙마이 근교의 작은 마을에 직접 찾아가 보았어요. 예전에는 농산물 가격을 제대로 알지 못해 중간 상인들에게 헐값에 넘길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죠. 마을 이장님의 말씀이었어요. N사가 개발한 농산물 거래 플랫폼 덕분에 농부들이 직접 가격을 확인하고 판매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심지어 스마트폰 사용법부터 디지털 결제까지 기초적인 IT 교육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답니다. 더 놀라운 발견은 K-소셜벤처 얼라이언스였어요. 한국의 주요 IT 기업들이 만든 협의체로 태국의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현지 스타트업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N사는 CVC 형태의 자회사로 한국에서도 혁신적인 스타트업을 투자하고 지원하는 걸로도 유명했거든요. 저희는 장애인 택배기사 채용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의 투자로 시작했는데 지금은 방콕에서만 200명의 장애인 기사님들이 활동하고 계세요. 한 소셜벤처 대표의 이야기였어요. 특수 제작된 전동 스쿠터와 AI 기반 배차 시스템으로 장애인들에게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었죠. 태국 정부도 해결하지 못했던 장애인 실업 문제에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환경 분야의 발견도 충격적이었어요. 클린 오션 타일랜드 프로젝트는 한국의 K사가 주도하는 해양 쓰레기 수거 프로그램이었죠. 단순한 청소가 아니라 수거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여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순환,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었답니다. 이 티셔츠는 해양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한 장을 만들 때마다 페트병 10개가 재활용됩니다. 프로젝트 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며 제가 얼마나 좁은 시각으로 세상을 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건 텍포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 IT 기업들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개발자 육성 프로그램이었는데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무료로 코딩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어요. 1기 졸업생 100명 중 87명이 취업에 성공했어요. 평균 연봉도 일반 대졸자보다 30% 높고요. 프로그램 담당자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실제로 졸업생들의 인터뷰를 들어보니 그들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있었답니다. 저는 대학을 갈 형편이 안 됐어요. 하지만 이 프로그램 덕분에 지금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죠. 한국 기업이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가 되었어요. 이런 이야기들을 들으며 제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것을 느꼈어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한쪽으로 치우친 시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었는지를 깨달았죠.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이런 프로젝트들이 단순한 기업의 홍보나 이미지 메이킹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실제로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었고
무엇보다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태국을 단순한 시장으로 보지 않아요. 함께 성장해야 할 파트너라고 생각합니다. 김 부사장의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이제야 그 말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죠. 한국 기업들은 태국의 디지털 생태계를 발전시키는 동반자였던 거예요. 조사를 마치고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제 마음은 부끄러움과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동안 제가 SNS에서 퍼뜨렸던 잘못된 정보들, 그리고 그로 인해 영향을 받았을 많은 사람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이제 저는 새로운 결심을 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진실을 다시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그것이 제가 저지른 잘못을 조금이나마 바로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진실을 마주한 후 저는 며칠 동안 고민했어요. 어떻게 하면 제가 잘못 퍼뜨린 정보들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그리고 어떻게 해야 사람들이 진실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요. 결국 제가 선택한 방법은 데이터였습니다.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객관적인 수치로 이야기를 전달하기로 했어요. 한국 기업들의 숨겨진 이야기, 우리가 몰랐던 진실 해시태그 1. 첫 번째 포스팅을 올리기 전 손이 떨렸어요. 그동안의 제 주장과 정반대되는 내용을 올리는 거였으니까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게시 버튼을 눌렀답니다. 지난 5년간 한국 IT 기업들의 태국 투자 현황을 분석해보았습니다. 총 투자 금액 150억 바트, 신규 일자리 창출 12연계, 디지털 교육 수혜자 15억 명, 소셜벤처 지원 200개 기업. 예상대로 처음에는 비난이 쏟아졌어요. 배신자다. 한국 기업에 매수당했나 같은 댓글들이 달렸죠.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스팅에서는 실제 수혜자들의 이야기를 다뤘어요. 치앙마이의 농부들, 장애인 택배기사들, 코딩 교육을 받은 학생들, 그들의 진솔한 이야기를 영상에 담았죠.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딸에게 대학 교육을 시켜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장애인 택배기사님의 인터뷰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어요. 세 번째 포스팅은 환경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클린 오션 타일랜드에 1년 수거한 해양 쓰레기 500톤, 재활용 제품 생산 100만 개, 참여, 주민 수입 증가 평균 35%. 점점 댓글의 톤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이런 면이 있었네요. 처음 알았어요. 더 자세히 알고 싶습니다. 네 번째 포스팅에서는 제 잘못을 인정했습니다. 저는 편향된 시각으로 상황을 판단했고 잘못된 정보를 퍼뜨렸습니다.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예전의 영향력을 생각하면 턱없이 부족한 조회수였지만 진정성 있는 반응들이 하나둘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태국의 유명 경제지가 제 캠페인을 다루기 시작한 거예요. 데이터로 보는 한국 기업의 진짜 이야기. 메인 기사로 실린 이 내용은 큰 반향을 일으켰답니다. 회사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VIP가 직접 저를 불렀죠. 통눈. 내 용기가 대단하구나. 이제 우리도 새로운 방향을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 새로운 프로젝트도 시작했습니다. 디지털 상생 프로젝트라고 이름 붙인 이 캠페인은 한국 기업들과 태국 로컬 기업들의 협력 성공 사례를 발굴하고 공유하는 내용이었어요. 매주 하나씩 새로운 협력 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한국의 IT 기술과 태국 전통 수공예의 만남, 로컬 푸드 스타트업의 글로벌 진출 성공기, 태국 농촌 디지털 혁신 이야기. 사람들의 인식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벤코리아 해시태그 대신 해시태그 상생, 해시태그 협력 같은 긍정적인 해시태그가 늘어났죠. 우리가 몰랐던 이야기 시리즈의 마지막 회차를 준비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향력이란 사람들의 감정을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진실을 전달하는 것이라는 걸요. 그리고 마지막 이야기를 위해 저는 아주 특별한 준비를 하고 있었답니다. 한마이너스테 디지털 협력의 새로운 장을 열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요. 한테 디지털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 제가 회사에 제안한 새로운 비전이었습니다. 단순한 이커머스 플랫폼이 아닌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는 플랫폼으로 거듭나자는 제안이었죠. 처음엔 제 스스로도 두려웠어요. 얼마 전까지 반한 감정을 부추겼던 제가 이제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자고 제안하는 것이 아이러니하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플랫폼을 통해 판매되는 모든 제품에는 스토리가 있습니다. 특히 소셜벤처들의 제품에는 더 특별한 이야기가 담겨 있어요. 이러한 가치를 소비자들과 공유하고 싶습니다. 경영진은 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게 쇼피 태국의 소셜 임팩트 특별관이 탄생했답니다.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어요. 벤코리아 운동의 주역이었던 제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것에 대해 많은 의심의 시선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직접 발로 뛰며 소셜벤처들을 찾아다녔어요. 장애인 고용기업이 만든 수제 가방, 산간 마을 농부들의 유기농 제품, 해양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패션 아이템. 각각의 제품마다 감동적인 스토리가 담겨 있었죠. 특히 한국 기업들의 참여가 큰 힘이 되었어요. N사는 디지털 마케팅 노하우를 무상으로 제공했고 K사는 물류 시스템 구축을 지원했답니다. 그들은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함께 노력하자고 제안해 주었죠. 통눈 씨가 우리의 진심을 알아봐 주어서 고맙습니다. 이제는 정말 함께 멋진 일을 해보고 싶네요. 김 부사장의 말씀처럼
이제 우리는 진정한 파트너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런칭 한 달 만에 소셜 임팩트 특별관의 매출은 전체 플랫폼의 10%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소비자들은 단순한 소비를 넘어 가치 있는 소비에 동참하고 있었죠. 특히 젊은 층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그들은 이제 제품을 고를 때 브랜드의 국적이 아닌 그 제품이 만들어내는 사회적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답니다.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디지털 혁신이란 기술의 발전만이 아닌 사회의 발전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는 걸요. 제 새로운 SNS 포스팅은 이제 더 이상 갈등과 대립이 아닌 협력과 상생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답니다. 놀랍게도 팔로워 수는 줄어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진정성 있는 팔로워들이 늘어났죠. 지난주에는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태국 디지털 경제부 장관이었어요. 우리의 소셜 임팩트 프로젝트를 정부 정책의 모범 사례로 검토하고 싶다는 말씀을 해주셨죠. 이제는 정부 차원에서도 한테 디지털 협력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누군가는 제게 물어봅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저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후퇴가 아닌 성장이었다고요.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야말로 진정한 리더의 자질이라고 믿습니다. 이제 저는 새로운 꿈을 꾸고 있어요. 디지털 기술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꿈이요. 그리고 그 꿈을 한국 기업들, 그리고 태국의 소셜 벤처들과 함께 이뤄나가고 있답니다. 때로는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인정하고 바로잡을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함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가려는 의지가 아닐까요? 이제 저는 압니다. 진정한 성공이란 혼자만의 성공이 아닌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것이라는 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인데요. 태국 디지털 마케팅 회사의 팀장 통눈눈 씨의 감동적인 사연 감사하며 앞으로도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감사드리며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